이심당. 본 영상은 이심당 치과의 의원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초 김영웅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이탈하였습니다. 5월 초 퓨처스리그에서 뛰면서 복귀를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부상 부위 밑에 부분에 또 햄스트링 부상이 나오면서 김영웅 선수의 복귀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월 중순이 되어서야 김영웅 선수는 지금 퓨처스의 경기를 뛰면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최근 박진만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복귀 후 김영웅 선수를 유격수로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대전 하나이글스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원래 유격수로 기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퓨처스 경기 일정이 없었고 일요일에 3군 경기가 잡혀 있어 그 경기에 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 경기 후 몸 상태를 보고 복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고, 현재 전병우도 많이 지쳐있다. 김영웅이 괜찮다면 바로 1군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김영웅 선수가 온다면 한실은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이재현 선수와 김영웅 선수의 이탈이 되었던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승, 양우현, 김상준 등 수많은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인 선수는 없었고, 심지어 류승민 선수와의 트레이드로 박계범 선수를 영입했지만 박계범 선수의 활약 역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 라이온즈는 김영웅 선수가 지금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주전 3루수가 아닌 유격수로 일단 기용해볼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 선수 유격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복귀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영상에서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김영웅 선수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김영웅 선수는 125경기 출전해가지고 타율 2할 4푼 9리, 홈런 22개, OPS 0.778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타율이나 출루율은 낮아도 타율 대비 OPS가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김지찬, 김성현 선수가 3할 가까이 치고 있어도 OPS 0.770을 못 넣는 것을 비교해본다면 김영웅 선수가 만약 3할을 친다면 얼마나 좋은 OPS를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김영웅 선수 대신 지금 주전 3수로 뛰고 있는 전병우 선수는 현재까지 62경기 5홈런, 타율 2할 4푼 1리, 출루율 3할 5푼 7리, 장타율 3할 8푼 5리, OPS 0.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루율은 지난 시즌 김영웅 선수에 비해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전병우 선수지만 아쉽게도 장타율이 김영웅 선수만큼 나오지 않아서 같은 타율임에도 불구하고 전병우 선수가 김영웅 선수보다 OPS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김영웅 선수는 지금 주전 3루수로 돌아온다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김영웅 선수를 기록하는 모습은 김영웅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의외성, 김영웅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시즌 김영웅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타율 3할 5푼 9리, 홈런 4개, OPS 1.170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플레이오프에는 타율 6할 2푼 5리를 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를 이끌었던 김영웅 선수인데, 만약 김영웅 선수가 복귀했을 때 이때와 같은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주 LG 트윈스와 KT 위저의 경기를 앞두고는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선 김영웅 선수의 폭발력은 매우 기대 요소고, 김영웅 선수가 폭발한다면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LG 트윈스하고 KT 위즈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영웅 선수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웅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타격도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김영웅 선수는 3루수에서 최고의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수비 지표를 본다면요, 수비율 96.3%로 3루수 전체 1위고요. RF9 2.68로 3루수 전체 1위입니다. 이 기준은 72게임 경기 이상을 출전했던 3루수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송성문, 문보경, 노시안 선수보다 김영웅 선수가 더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지금 KBO 전체 모든 3루수를 통틀어 보더라도 김영웅 선수보다 3루수 수비가 좋은 선수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RF9에 대한 지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RF9은 레인지 팩터 9의 줄임말로, 즉 9이닝 동안 이 선수가 얼만큼 아웃카운트에 관여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흔히 아웃카운트에서 관여할 수 있는 지표는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바로 플라이 아웃이나 직선타를 잡았을 때 자살로 아웃카운트가 잡히고요. 두 번째는 도살입니다. 김영호 선수가 뭐 땅볼 아웃을 잡았을 때, 또 병사를 잡았을 때, 송구를 해서 아웃을 시켰을 때는 자살로 잡힙니다. 이 레인지 팩터 9, RF9은 자살 플러스 보살이 9이닝 동안 어느 정도 개수 이루어져 있는지, 흔히 수비 범위를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는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지금 얼마나 아웃카운트를 잡았는지와 9이닝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복잡한 계산에 들어간 세이버 매트릭스 통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수치를 수비 범위에 있어서 무조건 확정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옆에 어떤 수비수가 있냐에 따라 그리고 또 투수가 어떤 맞춰 잡는 투수냐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에 따라서 이 RF9 값은 바뀌기 때문에 RF9이 무조건 레인지 팩터다, 수비 범위에 대한 지표다 라고 보시는 건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유격수 김영웅 선수를 보겠습니다. 2024 시즌 김영웅 선수는 이재현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삼성 라이온즈 주전 유격수를 소화했습니다. 당시 김영웅 선수의 유격수 지표를 본다면 수비율 96.8%, RF9 4.49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율은 유격수 전체 3위고 RF9은 유격수 전체 1위입니다. 물론 이거는 72게임 이상 출전 기준으로 산정했던 것이고 당시 김영웅 선수는 유격수에서 35게임, 36게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를 그대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김영웅 선수는 비록 35게임 남짓이지만 유격수에서도 수비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라이온즈 주전 유격수 이재현 선수와 김영웅 선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2024 시즌 기준으로 비교해본다면 수비율, 수비 안정성에서만큼은 이재현 선수가 2024 시즌 기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4 시즌 김영웅 선수도 수비율 96.8%로 매우 훌륭했지만 당시 이재현 선수의 수비율은 97.3%로 거의 실책이 없고 매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RF9은 김영웅 선수가 더 좋은 지표를 보입니다. 2024 시즌 김영웅 선수의 RF9은 4.49고 2024 시즌 이재현 선수의 RF9은 4.15입니다. 다만 이재현 선수 복귀 후 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1선발이었던 코너 시골드 선수가 삼진율이 높아졌고 또 이재현 선수가 유격수일 때는 3루수가 수비 범위가 정말 긴 김영웅 선수인 점을 감안하다면 이 정도 RF9은 수비 범위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5 시즌 이재현 선수와 2024 시즌 김영웅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 시즌 이재현 선수는 136경기라는 많은 경기를 나왔고 수비율 96%로 매우 준수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RF9도 4.43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보여줬습니다. 2024 시즌 김영웅 선수와 비교해보자면 여러 가지 지표는 김영웅 선수가 더 좋긴 합니다. 수비율도 김영웅 선수가 높고 RF9도 김영웅 선수가 높지만 2025 시즌 이재현 선수가 거의 144경기에 가까운 경기를 소화했던 점과 2025 시즌부터는 후라도라는 맞춰잡는 피칭의 투수가 삼성 라이온즈에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땅볼이 오다 보니까 수비율이 떨어졌다. 2025 시즌 이재현 선수와 2024 시즌 김영웅 선수의 유격수 수비를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6 시즌 이재현 선수와 2024 시즌 김영웅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 시즌 이재현 선수는 37경기 나왔고 수비율 93.8%, RF9 4.48을 기록했습니다. 2024 시즌 김영웅 선수와 비교해보면 수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 시즌 이재현 선수가 실책이 다소 많다라고 보셨을 것인데 바로 수비율에서 나타나고 있고 올 시즌 이재현 선수는 안정적인 수비를 가진 유격수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4 시즌 김영웅 선수와 2026 시즌 이재현 선수를 비교해보자면 2024 시즌 김영웅 선수가 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재현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올 시즌 허리 때문에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시즌 이재현 선수의 수비율이나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재현이 별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지표를 가져온 것은 한심하게 이재현보다 김영웅이 유격수가 낫다, 김영웅을 유격수로 해야 된다 이런 한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지표를 가져온 것은 박진만 감독이 유격수 김영웅을 생각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런 지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고 지금 이재현 선수가 골멍으로 인해서 아직 복귀 시점이 미정인데 그동안 유격수 김영웅 선수가 이재현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올 시즌 이재현 선수가 빠지는 경기들이 꽤 됩니다. 골멍으로 복귀 시점도 미정이고 복귀하더라도 9월에는 이제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삼성 라이온즈는 이재현 선수의 빈자리, 유격수의 빈자리를 막기 위해 김영웅 유격수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웅 선수는 지금 리그에서 제일 좋은 3루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유격수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김영웅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역시 폭발력일 것입니다. 정말 매 시즌 20홈런을 기록하고 지난 포스트 시즌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김영웅 선수인 만큼 만약에 김영웅 선수가 돌아와서 본인의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다면 이 삼성 라이온즈 팬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웅 선수의 복귀가